안녕하세요. LA의 정교 스티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성실하고 똑똑한 한인 이민자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의 경제 독립과 금융 지식을 위해서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마음 편히 기다려라. 테슬라와 나스닥 결국 오른다 라는 주제와 가상화폐가 점점 더 주류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테슬라가 지난 1분기, 2021년도 1분기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베스트셀링 브랜드가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소식들이 이제는 더 이상 새롭지가 않죠. 뭐 항상 1등이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매번마다 이걸 체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비즈니스를 잘 하고 있는지, 정말 세계에서 포션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테슬라의 어떤 그 비즈니스를 계속 관찰하는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좀 디테일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시는 이 이제 순서가요. 이 순위가 바로 이번 1분기 때 전 세계 전기차 브랜드의 순위인데요. 자, 1위가 테슬라가 됐죠. 18만 4,500대. 자, 그런데 전 세계 포션, 전 세계 지분을 16%를 가져갔고요. 자, 그리고 2위가 SAIC라고 세익이라고 14만 5천 대 가량을 팔아서 전체 세계 시장의 13%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3위가 폭스웨건 그룹이 13만 대 정도를 팔아서 전체 전기차 시장의 12%를 차지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4위가 BMW 그룹이 7만 7천 대를 팔아서 전체에서 7% 정도를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순위 데이터만 놓고 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 놓치게 돼요. 이런 데이터에 오류가 있거든요, 항상.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 이면에 있는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먼저 2위를 차지한 세이기라고 하는 거, 이 SAIC는요. 중국에서 만든 자동차거든요. 자, 이 회사는요, 이렇게 세이기라고 하니까 잘 모르지만, 제가 가끔씩 그 순위를 통해서 소개했던 그 홍광, 그 울링 홍광 미니밴이 있지 않습니까? 미니 그 전기차, 중국 회사인데요. 자, 그 회사에서 만든 차가 바로 세이기인데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울링 홍광 미니 전기차는요, 가격대가 4,500불이에요. 굉장히 저렴해요. 그리고, 이거 그 저렴한 가격 때문에 굉장히 중국 안에서 파퓰러한데, 자, 그 용도가, 사용 용도가요, 배달용이에요. 딜리버리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외곽의 가게들이나 혹은 시골 지역에서 물건을 배달하고 옮길 때에 사용되지는 굉장히 조그만 차거든요. 물론 승용차로도 사용하는 중국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굉장히 그 저렴하면서 4,500불짜리로 아주 작은 두 사람 정도 탈 수 있는 그런 조그만 미니예요. 정말 미니한 조그만 차거든요. 자, 그리고 이건 전기차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왜냐하면 배터리 위에다가 그냥 깡통을 올려 놓았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없어요. 뭐 소프트웨어나 이런 작동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배터리 하나 위에 그냥 뚜껑을 올려놓은 것, 자,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럭셔리 차로서 포함시키긴 그렇죠. 그러나 어찌됐건 전기차라고 명명이 붙다 보니까 이렇게 순위에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요, 이 세이기 지금 14만 5천 대를 팔았고, 이 14만 5천 대는 결국 거의 중국 안에서만 판 거겠죠. 그리고 전 세계 포션에서 13%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이게 과연 지금 이렇게 감안을 해야 되나, 세계 지배력을. 이게 지금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홍강에서 만드는 이 세이기나 이런 미니 차들은요, 속도를 62마일 이상 못 내요. 그러니까 맥시멈 낼 수 있는 게 62마일인데, 사실 우리가 자동차에서 맥시멈이 속도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걸 다 사용하지 않잖아요. 보통 뭐 30마일, 그 절반 혹은 3분의 2 정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만큼 이 홍강에서 만든 세이건요, 사실은 이 순위에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통계의 또 다른 오류, 문제점 하나는 뭐냐면요. 제가 이 통계 위에 그 맨 위쪽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놓지 않았습니까? 자, BEV가 있고 PHEV가 있는데 이 모든 걸 합친 통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BEV라고 하는 것은 Battery Electric Vehicle이에요. 자, 배터리를 사용해서 달려가는 전기차, 이게 순수 전기차죠. 그리고 플러스에서 PHEV인데요. 이거는 Plug-in Hybrid예요. 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니까 전기차와 함께 이 플러그인 전기차와 함께 내연기관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럽에서 지금 폭스와건 같은 회사들이 그런 걸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순수 전기차로만 분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순수 배터리로만 가는 전기차로 분류를 해보게 되면요. 자, 이 통계거든요. 눈으로 보고 계시는 1위가 테슬라예요. 여전히 18만 4,500대죠. 자, 전기차, 배터리로만 가는 전기차로만 순위와 전 세계 포션을 이제 매겨보면요. 테슬라가 여전히 1위면서 전 세계에서 25%를 차지하게 되죠. 판매량으로. 자, 그리고 2위가 세익인데요. 12만 4천 대인데, 세익은 제외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사실은 순위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이 럭셔리 차에 승용차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점이고요. 자, 폭스와건이 재밌습니다. 정말 배터리로만 가는 차로만 순위를 매겨보면요. 폭스와건이 절반 이상 줄어들어요. 6만 3천 대로 떨어집니다. 전 세계에 차지하는 수치가 8%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 메이저 회사인데요. 중국 안에서 판매되니까 BYD죠. 그죠?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사실은 배터리로만 가는 차로 보게 되면요. 테슬라가 사실은 이제 2위를 차지한 세이크를 빼버리고요. 그 BYD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건데 포함시켜 준다고 한다 할지라도 전 세계에서 제대로 전기차, 그러니까 배터리로 가는 전기차만 포션을 따지자면요. 어쩌면 전 세계에서 판매되어지는 전기차 중에 3대 중에 1대가 테슬라일 수도 있고 2대 중에 1대가 테슬라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실은 이 통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테슬라가 압도적이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테슬라 주주분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또 다른 소식입니다. 최근에 테슬라 커뮤니티에서 테슬라의 밸류에이션, 즉 2031년도에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얼마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굉장히 또 재미난 자료고 또 인기 있는 자료라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2031년도까지 자동차 판매로만 계산을 했을 때에 자,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무려 2031년도가 되면은 테슬라의 마켓 캐피털리제이션이 얼마가 되냐면은 3.6 트릴리언 달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이 대략 600 빌리언이 좀 넘잖아요. 그러면 대략 5배에서 6배 정도 커진다라는 겁니다. 10년 뒤가 되면요. 자, 자율주행도 뺐고요. 에너지도 뺐고요. 또 뭐 보험도 뺐고 다 빼고 나서 그냥 자동차로만 계산했는데 이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2031년도가 되어서 자율주행도 되고 에너지도 다 되었을 때 얼마가 될지는 자동차로만 6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길게 보시고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데이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주식이 오르지 않고 자꾸만 뒤로 조금씩 밀려나니까 또 조금씩 흘러내리니까 특히나 테슬라 주가가 시원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오르지 못하고 자꾸만 주저앉고 600대 후반, 700대 초반에 머물러 있으니까 많이들 답답해 하시고 장기 투자가 이렇게 힘든 거냐 라면서 되게 어려운 마음들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요. 지난 5년간 나스닥, 그죠? 기술주들이 모여있는 나스닥 지수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 5년간요. 이 나스닥 지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요.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죠. 그 4천, 한 5천 되던 것이 지금 벌써 14,000을 돌파했어요. 거의 3배 이상이 지금 5년 사이에 지금 오르는 거거든요. 나스닥 지수만 놓고 보더라도 이만큼 오른 겁니다. 지금 저 맨 위에 보시게 되면요. 끝에 보게 되면은 지금 조금 올라갔다 내리고 있는데 5년을 주기로 놓고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5년을 놓고 보면요. 지금 조금 내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상향이에요. 결국 오릅니다. 길게 보세요, 여러분. 긴 호흡으로 1년, 2년. 우리가 미국 주식 지금 1, 2년 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할 때까지 30년, 40년 제가 죽을 때까지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게 보시면요. 여러분, 결국, 이
장기적으로 월급을 조금씩 내어서 여러분 주식을 사게 되면요, 결국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길게 보시고 자꾸만 하루 이틀 혹은 또 뭐 몇 달 사이에 오르락내리락에 흔들리지 마세요. 길게 마음 편안하게, 마음을 정말 비치에 앉아 있는 것처럼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이 관찰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코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구독자분들이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또 도지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들도 조금 해달라고 해서 제가 잠깐 또 얘기해 드립니다. 자, 먼저 이 좋은 소식인데요. 월스트리트이 드디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이 공식적인 인덱스로 표시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자, 이 말은요, 점점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들이 점점 더 공식적인 자리로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주류 시장으로 점점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디테일한 내용 한번 살펴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요, S&P 다우존스가 화요일 날 긴급 발표를 했는데요. S&P 비트코인 인덱스, S&P 이더리움 인덱스를 표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공식적으로 표시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S&P 다우존스 하면은 뭐 14,000이다, 13,000이다. 그 지수가 표시가 되잖아요. 그죠? 전체에 대해서.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나스닥도 뭐 13,000을 돌파했다. 또 S&P 500만 놓고 또 지수를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매번 그렇게 S&P가 공식적으로 그 지수를 발표하는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죠. 자, 현재 코인 세계에 있어서 1, 2등이죠. 자, 그래서 S&P 비트코인 인덱스 그리고 S&P 이더리움 인덱스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불어서 S&P 크립토커런시 메가캡 인덱스라고 크립토커런시 가상화폐 전체의 그 캡 있지 않습니까? 이 메가캡을 인덱스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상위 1위부터 뭐 5위까지 여기에 도지코인도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S&P 다우존스가 이렇게 발표한다라고 하는 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코인에 대해서 미국이든 한국이든 전 세계가 지금 현재 가상화폐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인덱스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의 인덱스를 보고 이제 앞으로 투자도 하고 앞으로 ETF가 나오게 되면 그 ETF 투자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코인과 관련된 ETF가 나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요. 지금 현재는 S&P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공식적으로 올라가지만 지금 아래쪽에 제가 라인을 그린 것처럼 Additional cryptocurrencies will be added in the future. 자, 앞으로는 추가적인 가상화폐가 이제 공개가 될 거다. 이런 인덱스가 공개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현재 가상화폐 전체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도지코인도 4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도지코인을 무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코인도 나중에 인덱스가 나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정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잃어도 상관없는 돈을 투입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가상화폐에 이런 투자에 재미도 느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LA의 정규스TV였습니다.